안녕하세요. 67년생 58세 김준형입니다. 저는 9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일보에 들어가서 기자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미디어인데 머니투데이를 창립하는 데 참가를 했고, 그래서 2023년까지 32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2000년 인근 그때쯤 시작해서 한 25년째 달려왔고요. 글 쓰고 달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기를 시작함으로써 인생의 전환기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99년 한국일보를 그만두고 머니투데이를 창립할 때쯤이 인생의 전환기였고, 근무 강도도 세졌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마음 둘 곳을 찾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누구나 그렇듯이 집 앞에서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5km 뛰고 점점 거리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프까지 하다 보면 풀코스 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풀코스가 가장 달리기의 정점, 목표인데 거기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은 거죠. 아마 200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저의 첫 마라톤 풀코스 대회였고, 동호회 대회다 보니까 인심이 너무 좋아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김밥도 주고, 눈도 추워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퍼져가지고 결국은 5시간 20분 정도에 들어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골인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잘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메달도 저는 보관 안 하고 다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세보지는 못했는데, 풀코스 거리 기준으로 하면 한 100개 조금 못 미치게 뛴 것 같아요. 최고 기록은 3시간 25분이 제 최고 기록입니다. 2017년 서울 국제마라톤, 그때 보스턴 대회 컷오프를 통과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때 50대 초반 컷오프가 3시간 30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3시간 25분 40초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컷오프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기록 순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한 40초 차이론가 결국은 못 갔고, 작년 동아마라톤 대회 3시간 27분 기록을 내서 50대 후반 컷오프가 3시간 35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보스턴 마라톤을 참가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건강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보다는 자연스럽게 늘 숨쉬고 밥 먹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근데 대회마다 약간의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스턴 대회 기록을 갱신해야 되겠다든지,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나의 라이프 베스트 기록을 기록하겠다든지, 단기적인 목표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별한 목표라기보다는 늘 하는 운동이고 숨쉬고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후반부에는 대회 같은 경우에 오로지 골인 해야 된다라는 생각, 아주 원초적인 자신의 육체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초반부나 아니면 그냥 혼자 달릴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 거쳐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떠올려 보기도 하죠. 그런 분들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달릴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게 되죠. 육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게 달리기가 줄 수 있는 효용이지 않을까. 풀코스 대회 중에 기억에 남는 대회는 금강산 마라톤이었어요. 당시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을 때죠. 한겨울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마라톤을 허가를 해줬어요. 풀코스 마라톤을. 42km를 설계를 하려면 북한의 실제 그 마을, 그 다음에 군부대 이런 쪽까지 다 지나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장전항에서 3일포까지 전부 몇십 미터 간격으로 북한군들이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 200여 명 참가자들이 마라톤을 했는데, 기이한 마라톤이죠. 어떻게 보면 남북분단의 현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아쉬운 대회가 금강산 마라톤 대회입니다. 해외 마라톤은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고요. 제가 뉴욕에서 특파원 할 때 뉴욕 마라톤을 2009년에 참가했었고,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대회인 것 같아요. 뉴욕의 각 5개 보로에서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고, 경치가 제일 좋기로는 체코 프라하 마라톤, 프라하의 연인에 나왔던 체코의 구시가지의 열 몇 개 다리를 건너는 마라톤인데 가장 아름다웠던 마라톤이었습니다. 풀코스 달리기는 기록에 대한 욕심이 있는 대회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럴 때 이제 러너들은 기록 대신에 거리를 늘리게 되죠.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꿔서 트레일런을 하다든지, 또는 다양하게 철인 3종을 한다든지 그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한 단계 더 높은 도전을 위해서 울트라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됐고, 2013년에 처음으로 제주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100km 대회를 시작을 했고, 그 뒤로 1년에 한두 번씩 정도 울트라 마라톤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주 울트라 마라톤 대회 때 바람이 초속 34m로 불었어요. 거의 태풍급 바람이 부는데 발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발이 옆으로 날려서 자기 발을 때리는 그 정도로 강한 바람 속에서 첫 울트라 대회를 했었거든요. 정말 잘 뛰는 고수들도 중도에 그만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울트라는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뛰었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왔고, 그때가 힘들기로는 가장 힘들고 기억에 남고, 울트라 마라톤은 밤새 뛰는 경기가 되게 많죠. 새벽 별을 보면서 밤새 혼자 고요
고요한 정막 속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그게 또 울트라 마라톤의 매력이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2015년에 철인 3종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옛날에 배웠던 수영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개인 레슨도 받고 해서 통영 철인 3종 대회를, 올림픽 코스죠, 참가를 했습니다. 철인 3종 대회의 제일 큰 장벽이 수영인데, 수영을 실내에서 아무리 했다고 해도 막상 오픈워터에 나가면 되게 당황을 하게 되죠. 한강에서 오픈워터 연습을 하고는 나갔는데 막상 바다에서 처음 발이 안 닿는 새까만 바다에 들어가니까 한 200m 갔을 때 패닉이 왔어요. 내가 갈 수 있나,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왔고, 그때 포기를 하면 컷오프 되는 거죠. 잠시 숨을 가다듬고 평형으로 조금 숨을 가다듬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죠. 패닉 과정을 겪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초반부 한 500m 안쪽,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오는 순간이, 매 순간이 사실은 뭐 쉽지 않죠.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가 안 된다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심하다든지, 또는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가 경영권 분쟁 같은 우여곡절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달리기를 더 열심히 했죠. 내가 흔들리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달리기가 없었더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을 헤쳐오는데, 달리기를 반려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힘들 때 또는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늘 가서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달리기가 그런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즐거울 때는 즐거워서 뛰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뛰고, 슬플 때는 슬퍼서 뛰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저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반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한 달에 300km 마일리지를 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루에 평균 10km를 달리는 거를 제 루틴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는 되게 장거리를 달리고, 주중에 트랙이나 인터벌 운동을 하고 수영을 병행을 하죠. 제가 지금 용문에 있는데, 용문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트랙이 있고 한강 지류인 흑천이 있어서 달리기 할 수 있는 코스가 아주 좋아요.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달리기하고 나만의 철인 3종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지트를 갖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러너한테는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보통 대회나 달리기 피로에서 보는 부상은 통상적으로 휴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RICE라고 하죠. RICE라는 약자로 REST, 휴식, 아이싱, 냉온찜질을 병행하고, C,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고, 엘리베이션, 부상 부위를 위쪽으로 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상이 있을 때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놔두면 부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달리기를 이해하는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발을 신어봤는데, 자기 발에 가장 잘 맞는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브랜드나 뭐 형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가장 원하는 형태, 원하는 성능, 그리고 원하는 가격, 원하는 디자인의 신발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개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신발이 FAB라는 신발이 있는데, FAAB라고, Free as a Bird의 약자예요. 마라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한 10몇 년 동안 아주 소량으로 소비되던 신발인데, 이 브랜드를 좀 발전시켜서 성능이나 가격, 디자인 모든 면에서 저한테 딱 맞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신발, 한 6월 달쯤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몽골 울트라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어요. 13년 동안 소수의 매니아들이 만들어 온 대회인데, 몽골 고비 사막과 초원을 달리면서 별을 보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도 좀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기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라는 거를 시작을 했을 때 언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사회에 의미 있는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개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가정을 건사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달리기를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렀고, 정신적으로도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자기 신념을 내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현장 기자로서 주로 경제 분야를 많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글쓰기는 경제 분야 쪽이 훨씬 더 많았지만, 칼럼이나 글을 쓸 때는 달리기에 관해서 글을 쓸 때 가장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2000년 이후에 달리기에 관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달리기의 힘이라는 책을 재작년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 남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달릴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골인점에 들어온다. 그런데 내가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골인점은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간단한 진리인데,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고 끝이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달리기가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은 같이 달리는 사람이
사람이죠.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사람, 자기한테 힘을 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호흡하는 사람들이니까 순간순간은 그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달리기 하고 그 시간에 애들 키우느라고 자기 취미생활 못한 집사람 당연히 고마운 존재고, 또 내가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신 부모님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달리기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달린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큐로 에르고 썸이라고, 그게 일종의 달리기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존재 자체가 달리기다.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삶의 일부분이고 달리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제가 글 쓰고 달려온 게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쓰고 달리면서 살겠죠. 달릴 수 있을 때까지는 달릴 거고, 글 쓰는 쪽보다는 달리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겠죠. 나이가 들면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단련시키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 내 후배들, 내 후세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쓰기로도 도움이 되고 달리기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는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